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3.15를 11선 이탈하고 업종 쏠림 지수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위치고, 그래서 이제 현금 20% 찾은 다음에 어제는 뭐 나스닥 지수가 조정받고 엔비디아는 21선 이탈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1선을 위협하고 이러니까 오늘 이제 25일날 10% 정도 더 현금을 일단 확보는 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2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벤트 이틀 전부터는 이벤트 관련된 종목을 좀 플레이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남겨놓은 이제 주식 비중 70% 중에서 반도체는 하이닉스 위주로 좀 몰아놓은 상태인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이게 지금 5일 이평선인데, 저는 이제 3일 이평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3일, 5일, 10일 이평선, 이 세 개를 모두 다 이탈한 게 한 요 정도의 지수의 위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탈하고 업종 쏠림 지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밑에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그러면 이제 현금을 한 20% 확보를 하죠. 지금 이게 업종 쏠림이 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시장은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지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일부 업종만 살아있는 아주 어려운 시장이 이제 펼쳐지든지,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어떤 2차전지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 펼쳐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막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상상하기에는 어려운 게,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글로벌 시장이 플러스고 국내 시장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겠느냐? 그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글로벌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로 좀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건, 업종 쏠림이 올라올 때 일부 업종이 살아있으면서 지수는 횡보하는데 일부 업종만 지금 막 올라가는 그런 장세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리스크 관리 규정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위협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일단 10% 정도 추가로 현금은 골고루 빼가지고 주식 비중 한 70%만 가져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늘은 어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있어요. 과거에 주주총회가 하면은 그날은 오른다라고, 이제 5년 동안 주주총회 한다는 대부분 다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주주총회 했을 때 그래도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슈들을 발표를 했었고, 이건 이제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의 6월 26일날 실적 발표하기 전에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번 실적 발표하기 사이에 있었던 뉴스의 긍정 뉴스 비율이 나름 그래도 65%니까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65% 정도의 긍정 뉴스 비율을 고려를 할 때 실적 발표하는 27일 날에는 마이크론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은 D램 수출 데이터가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다가 26일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일 수 있는 게, 이게 분기 배당 이슈가 있어요. 분기 배당이 중간 배당이랑 반기에 따라서 6월 26일까지 주식을 사면은 이번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코스피에 돈이 계속 몰리는 이유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소외받는 이유가 배당이 없잖아요. 코스닥에는 이 잠깐 주식 들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분기 말마다 코스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6일날 지나고 27일부터는 그래도 코스닥에도 온기가 조금 돌 수 있다, 과매도에 따라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 위에는 5일 이평선이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3일 이평선을 회복하느냐, 그거를 이제 26일이나 27일에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일단 70% 주식 들고 있고 30% 현금 가지고 있는데 10%를 오늘 늘린 거란 말이죠. 왜냐면 미국 시장이 이제 삐걱삐걱 하니까. 그래도 이제 70% 들고 있으면서 종목은 될 것만한 거, 반도체는 뭐 마이크론 대비해서 하이닉스 이런 걸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후공정과 관련해서 올해 3분기부터 장비 발주가 이제 있을 것이다. D램과 HBM용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장비 발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HBM에 1A, 1B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전공정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뉴스에서는 후공정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HBM 쪽으로 해서 DY, 뭐 IC, 테크윙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3분기에는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반도체 장비 쪽으로 소부장이 최근에 굉장히 과매도되어 있는 지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수급 강도라고 하는 지표에, 그 과매도가 되어 있는 지표에 따라서 볼 때 반도체 소부장이 3분기 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서 업종 쏠림이 올라갈지, 아니면 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업종 쏠림이 올라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글로벌 증시가 그래서 세니까. 그렇다면은 일부 업종만 시장에서 이제 부각받는 상황이 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이제 반도체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3분기에 발주 모멘텀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초이고 컨콜이 이제 7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컨콜 하면서 이제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소멸될 수 있겠지만, 그 반도체 쪽을 지금 좀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관찰하면서 일단 하이닉스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플레이를 27일까지 플레이 한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는지를 27일부터 좀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 노린 금액들이 이제 이탈하는 시기가 27일부터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에 이제 또 7월 1일에 6월에 어떤 수출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고요. 그건 잠정 수출 발표되면서 이제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그다음에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이런 쪽들도 나름 수급이 지금 과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증가 결정 공시를 하면서 우리 업황 엄청 좋아 라고 이제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시장에서 주력으로 주력 컨셉으로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자동차예요. 결국 자동차에 이제 현대차, 삼성증권 이문영 위원님 얘기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8월달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배당 성향 25%를 합산해서 주주 환원율이 31에서 33% 된다. 이게 글로벌 회사들과 비교할 때 그러면은 PR이 한 8배까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인플라이드 PR을 지금 8배로 보신 거예요. 목표 주가를 40만원으로 이제 보신 건데, 여기에 이제 9월달에서 11월까지 자사주를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매수하지 않겠냐. 그 자사주 매입 규모가 한 1조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 돈은 인도 IPO 하는 돈으로 자사주 매입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시장의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IPO까지 상장까지 4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IPO가 이제 4분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 이제 8월달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중요하고, 일단 이것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8월달에. 그래서 CEO 인베스터 데이 보고 팔든지 말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붉은색이 올라갈지, 아니면 일부 업종만 살아가지고 작년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만 가듯이 피곤한 장이 될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에코프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큰 틀로 보면 어쩌면 시장은 수출주라고 하는 컨셉으로 현대차, 뭐 전력기기, 뭐 화장품 이런 쪽으로만 계속 돈이 돌면서 이쪽으로 주력 컨셉을 잡고 시장에 업종이 쏠림이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반도체도 섞여서 그런 이제 우려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올라가는 국면에 시장이 이제 크게 망가지지 않을 때 보통 주력 업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5월, 6월에는 전력기기가 미친듯이 날아다녔다고요. 이때가. 물론 이제 끄트머리에서는 다 같이 조정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또 한 번 이 4월 달에 있었던 5월, 6월 달에 있었던 요 잠깐의 어떤 4월 말부터 5월 달에 있었던 이 잠깐의 화려했던 어떤 그런 종목 중에서 전력기기가 막 미친듯이 올라갔던 그런 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이 올지는 일단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현금 30% 정도는 들고 있어야 이거다 싶은 거에 돈을 밀어 넣을 수가 있다고요. 지수가 빠지지 않고 주력 업종이 탄생하는 장이구나. 그게 아니면 정말 이제 시장에 리스크가 있어서 일부만 살아있는 장이구나. 그런 이제 선택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금을 일단 코스닥 지수 3일 5월 10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20% 찾아놓은 상태에서 10% 나스닥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10% 일단 현금을 찾아놓고 이 30%는 이제 관찰하면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현금의 어떤 비중으로 활용을 할지, 그게 아니면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26일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신고가긴 하니까 어쨌든 신고가를 한번 찍었으니까 거기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그 수급 요인이 배당에 대한 수급 요인이 끝나고 나면 코스피에서 코스닥 지수가 좀 반등하지 않겠냐. 그러면 시장에서 좋아하는 일부 수출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킹하면서 일부만 살아가는 상승하는 그런 쏠림이 살아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면 다행인데 포함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30%를 잘 활용하자. 이런 이제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의심되는 게 현대차, 화장품,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들 이제 3분기 발주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금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또 7월 1일에 나온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달쯤 오르고 나면 이제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겠죠. 삼성전자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7월 하반기에 7월 말경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하면은 8월이나 9월에 엔비디아 HBM 콜 인증 받는 거 관련해서 그 컨콜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실적 모멘텀 플레이고 컨콜 이슈가 있으면서 하반기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볼 때는 삼성전자를 7월 말에 어쩌면 그 기업 설명회 일정 전에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포지션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거리를 이제 나눠봤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